안녕하세요. 벌써 배추 정식 후에 1차 옷걸음 주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만이 배추가 속이 꽉 차고 또 고품질 그런 배추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에 배추를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2주째 됐기 때문에 1차 옷걸음 주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1차 옷걸음은 바로 요소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옷걸음일 때는 10평 기준의 요소를 200g 정도, 이게 하얗게 되어 있는 입자죠. 이거를 주고 나서 15일 후에, 배추는 15일 간격으로 옷걸음을 3차 내지 4차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차까지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작황이 좋으면 4차는 줄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잘 관찰하셔서 배추 정식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추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배추 정식 후에 15일쯤 되면은 밑거름이 다 소진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걸음을 줘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옷걸음 주기 전에 이 한번 흰남노 그 태풍이 너무 세게 와서 이렇게 조금 약간의 상처가 있는 그런 배추들을 아미노산을 200백 처리해서 제가 한번 줬더니 색도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배추 잎이 본엽이 7 내지 8매 때부터 충분히 이렇게 추비를 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이 이 겉잎이 배추 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엽 7, 8매 때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비를 이렇게 1차 추비 때는 요소를 주고요. 2차부터는 반드시 NK 복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K 복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뒷면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뒷면에 보면 옷걸음 총량이에요. 300평당, 지금 여기 보면 300평당 킬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추예요. 배추는 80 내지 120kg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3번 내지 4번을 줘야 되겠다. 4번을 준다고 계산했을 때 80kg 잡고도 얼마큼 주냐면은 10평 기준에서 1회 줄 때 이게 바로 700g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NK 복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를 보고 계산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요소를 줬지만 이 앞번에 아미노산을 줬기 때문에 1차 옷걸음 때부터 바로 이렇게 NK 복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소 비료를 주고 나서 이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칼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 NK 복비를 함께 주게 되면은 질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영양분을 이동시켜주는 칼리가 들어있고요. 또 NK 복비에는 여기에는 뭐가 더 들어있냐면은 질소, 칼리 들어있고 고토나 붕소, 또 규산, 석회, 미량 요소가 바로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깔도 좋고 또 이 애들이 칼리를 주게 되면 또 뿌리도 튼튼하게 해줘요. 뿌리가 활착이 잘 돼야만이 영양분을 또 밑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들이고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분 이동을 입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1차 추비 때부터 저는 NK 복비를 주려고 합니다. NK 복비를 주실 때는 어떤 저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살며시 뜨면 이 한 스푼이 10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도거니 뜨면 한 20g 되거든요. 이거를 배추와 배추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한번 이렇게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배추와 배추 사이에 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었어요. 나중에 올해 너무나 또 채소들이 여름에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을 일찍 솎아먹기 위해서 지금 지그재그로 밀식 재배를 좀 했는데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배추와 배추 사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죠. 이런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한 줌 지면은 이게 한 20g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딱 흙을 이렇게 살며시 위에를 덮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덮어 주셔야만이 질소가
이렇게 휘발하는 그런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제가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앞번에 이런 것들이 북을 해줬어도 이런 잎들이 검정 비닐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주기를 딱 또 쳐들고 또 해줬거든요. 해주고 나니까 지금 치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을 줬기 때문에 또 빨리 이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때 또 다시 이렇게 북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 밑에다 이렇게 흙을 조금 돋아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북주기는 수시로 어느 때까지 해주냐면은 이 배추가 조금 있으면 옆으로 딱 섭니다. 잎들이. 그때까지는 밑에서 이렇게 흙으로 북을 해줘가지고 잎이 비닐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 추비 주면서 북주기도 살짝 옆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주셔야 될 것. 초기에 병충해 방제를 못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병충해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천연 액을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그리 못했을 때는 초기에 이렇게 농약으로 살포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농약이 조독성으로 나옵니다. 조독성으로 나오고 초기에 이렇게 쳐주게 되면 다 생분해가 돼버려요.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언제까지냐면은 보통 정식 25일까지는 병충해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초기에 그냥 내가 유기농으로 좀 재배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결구된 배추를 수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지금까지 저도 매일 날에 이렇게 토양 살충제도 했고 또 토양 전처리도 비닐 씌우기 전에 했지만은 바로 싹이 올라오자 또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살충제를 바로 분재를 그냥 밀가루처럼 생긴 그거를 위에다 이렇게 뿌려줬거든요. 뿌려주고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한 번 더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라야만이 배추가 결구도 잘 되고 튼실하게 병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이렇게 벼룩잎벌레 톡톡 튀어다니는 벌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얘네들은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벌레는 어디를 갉아먹어버리냐면 바로 생장점, 가운데에 있는 생장점을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구멍 뚫린 배추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 위에가 흰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흰 나비는 청벌레, 꼬물꼬물하게 파래가지고 이런 데서 달려서 다 갉아먹습니다. 배추 잎을. 그래서 이러한 청벌레 방지를 위해서 배추 흰나방 방제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파밥나방은 배추 이렇게 속에 가운데에 스물구가 된 후에 속에서 이렇게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밥나방도 방제도 잘 해줘야 되겠고, 특히 또 진드기라든지 총체벌레 등은 바이러스 매개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방제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옷걸음 주는 시기에 옷걸음도 주시고 북도 해주시고 또 병충해 방제도 꼭 해주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결구가 잘 되고 튼실한 그런 배추를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